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좀 들으셔도 되는데, 이 시장론 이 파트에서 문제가 시험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 지금 여기 단원에서 오늘 그 1교시에서만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2교시에서도 2-3문제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우리 전 시간에 있었던 프린트 있죠? 그거에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가 용어서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경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우리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제 활동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경기가 우리가 규칙적으로 뭐 하냐면요,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규칙적으로 변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기 순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부동산에서의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파트 건축을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경기가 뭐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를 잠깐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의 의라고 해서 나온 거 보이십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협이다라고 하는 것은 좁게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좁게 봤을 때는 무슨 경기만 본다? 주거용 건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광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거용에다가 뭐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제일 많은 건물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에 대한 건물이 제일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자,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어때요? 소비도 많이 하니까 판매도 잘 되고 하죠. 그럼 어떤 거가 자꾸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니까 당연히 상가 건물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뭐도 늘어날까? 공장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광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늘어나면서 상가 건물하고 뭐가 늘어난다? 공장도 늘어난다. 이게 광의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로 넓게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를 봐라? 토지, 경기까지를 우리가 싸잡아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경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어디까지를 협이냐 광이냐 보느냐 이것을 가끔 오지선다형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계론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파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순환 국면에 관련된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순환 국면, 면이란 얘기는 그런 면모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자, 여기 한번 순환 국면이란 얘기는 계속 돌아가서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얼굴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뭐에 관련돼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한번 봐요. 자, 이제 펜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그릴 거니까, 그림은 제가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분들,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단어만 급급하게 외우려 하지, 그 안에 정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뭐라 그럴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꼭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줄 거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자, 먼저
이 순환 국면을 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경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하고의 차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일반 경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사고 파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일반 경기라 하고 부동산 경기는 아무래도 토지하고 뭐를 얘기한다? 건물을 얘기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일반 경기는 고가예요? 저가예요? 거의 주류를 이루는 게 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를 이루는 게 뭐다? 고가라는 거예요. 고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우리는 보통 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팔고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사고 팔고라는 말을 대신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진입과 퇴거라는 말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잖아요. 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일반 경기에서는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라면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사고 팔고를 뭐라 한다? 시작. 진입과 퇴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입이라는 얘기는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진입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샀을 때 이런 얘기고 퇴거라는 얘기는 뭐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일반 경기는요 뭐에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영향적인 게 많아요. 가격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우리 앞전에 경제론 배웠었잖아요. 이런 영향이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기가 상당히 그 우리 인간도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경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흐름을 타요. 사이클처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바로바로 즉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얘네들은 좀 느려. 어느 정도로 느리냐 하면 아주 느려. 그러니까 옆에서 훅 찌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얘야. 근데 얘는 탁 찌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1시간 뒤에 아까 너 나 찔렀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애야 얘네들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순환이다 이런 얘기를 해. 후순환이라는 얘기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나중에 느껴. 알겠죠? 그러니까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수업 시간에 막 다 웃어. 알겠죠? 뭔지 모르면서도 자기는 안 웃으면 따당하니까. 알겠죠? 막 웃어. 뭐냐? 막 이렇게 웃다가 집에 가서 이제 웃기는 거야, 혼자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후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느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막 즉각적으로 팍팍팍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서서히, 알겠죠? 서서히 가.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서서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미련을 두지 않고 팍 떨어져.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딱 절반을 나누게 되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보이세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어때? 서로 같아. 이렇게 우리가 반을 쪼갰을 때 우리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같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칭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뭐라 한다? 대칭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딱 자르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 쭉 떨어져 버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대칭이다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무슨 대칭? 비대칭.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이 경사가 어때? 가파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에서는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말을 좀 이따 쓸 거예요. 오른쪽이 경사가 뭐하다? 급해.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대칭이라는 말과 비대칭이라는 말 설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런 말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일반 경기는 아까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경제학에서는 이런 경기가 막 움직여. 심장 박동 뛰는 것 마냥. 알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움직여? 서서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경기의 몇 배? 2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좀 이따 제가 여기 처음 시작되는 저점에서부터 꼭대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하는데, 자, 처음 시작되는 거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주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폭하고 주기가 일반 경기의 몇 배다? 2배 정도가 우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기 보게 되면 뭐 물가가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할 때 부동산에는 같이 올라가 주지 않고 서서히 한참 뒤에 경기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후순환적인 그런 현상이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꼭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경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경기라고 했는데 그 흐름의 맥락이 이런 그 백상식이 좀 깔려 있으면 아마도 부동산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 국면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릴 거니까 쓰지 말고 보세요. 알겠죠? 자, 제가 3개의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가운데 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추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가운데 선을 뭐라 한다? 추세선. 그러면 추세가 뭐예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 추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다시 추세가 뭐예요? 그러면 시작. 평균선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선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추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운데 선이잖아요. 그죠? 자, 가운데 선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추세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한다? 평균선. 추세선이 뭐야? 그럼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밑에 줄이고 위에 줄인데,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 경기처럼 제가 이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원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근데 그림을 보기 좋게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맨 위에 꼭대기 올라간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저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 정점과 저점의 이 사이 있죠. 여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진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요? 자,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시험 출제자들은 이런 용어는 당연히 안다라고 하고서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지. 알겠죠? 무대표로 이것도 모르고서 시험 보러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 시작되는 점 시작. 저점. 그 다음에 꼭대기를 정점. 알겠죠?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진폭.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기. 우리가 보통 1년 365일에서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 이런 것처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을 학문에다가 딱 붙일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부동산도 이렇게 돌고 돌지 않겠니?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가 2가지 면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죠? 자, 이쪽은 가격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잘 안 되고 그러면 움츠리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국면을 크게 2가지로 얘기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시작. 확장 국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자, 다시 부동산에 우리가 사이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순환 국면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2가지로 구분하고. 자,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니까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좀 구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회복, 이런 이력이 써 있죠. 찾으셨어요? 회복, 그 다음에 여기는 상향, 이런 얘기 써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책에는 이것을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호황이라고도 써 있어요. 알겠죠? 같은 말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다시 회복, 국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한다? 상향, 국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가 우리 항상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좋았다가 또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후퇴라고 해요. 하향이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한다? 시작. 후퇴 국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시작. 하향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 용어를 머릿속에 좀 담고 시험에서는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뭐라 하고 시작? 주기. 자, 이 사이를 뭐라 한다? 진포. 자, 우리가 순환 국면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했다? 두 가지하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시작. 확장 국면 또 오케이 수축 국면. 자, 네 가지로 얘기하면 시작. 회복 국면, 그 다음에 상향 국면, 그 다음에 후퇴 국면, 하향 국면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뭐에 대해서 제가 그린 거냐 하면 바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건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시는, 우리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아주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많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 외워. 그러면 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기초서부터 할 때는 이런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공부하는 패턴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려놨어. 알겠죠? 지문에 이렇게 나와. 저점에서부터, 알겠죠? 추세선까지 상승 시작이 되는 국면을 뭐라 한다? 회복 국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 선생님은 외우기 전에 이것만 외웠지, 지금 제가 방금 저점에서부터 어디? 추세선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은 깨지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또다시. 자, 요거 무슨 선? 추세선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추세선부터 여기까지 정점이죠. 그죠?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한번 잘 들어요. 추세선부터 정점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국면을 뭐라고 한다? 상향 국면 또는 뭐라 한다? 호황 국면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것만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크게 틀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초야. 여기에 이제 오지선당이니까 5가지를 다 짬뽕으로 시킬 거란 말이니까 이게 기본이 딱 껴 있어야지만 안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봐요. 자, 여기는, 자, 같이 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추세선까지 뭐 한다? 상승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알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상승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상향 국면을 뭐라고 하냐면 지속적인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다시 지속적인 뭐라고 한다? 상승 구간. 얘는 뭐 했어? 지금 상승이 뭐 한 거야?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나와요. 저점에서부터 추세선까지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알겠죠? 지속적인 상승 구간을 뭐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들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전에 모의고사나 실전 시험에서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틀리고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말들을 연습을 안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만 공부했다는 얘기야. 그것을 출제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를 찌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기초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처음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자고요. 이해 갔나요? 자, 다시 저랑 같이 해요. 상승 시작 보면은 시작. 자, 회복 국면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얘는 상승 시작이라고 그랬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구간이야. 이해가요, 이거? 자, 그러면 다시 저랑 두 가지 연습. 저점에서 추세선까지를 시작. 회복 국면. 그 다음에 상승 시작되는 것을 시작. 회복 국면. 이해가요? 그 다음에 자, 추세선부터 정점까지 지속적인 상승 구간은 시작. 상향 국면. 이해가요, 이거? 오,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점을 찍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 맞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 박스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하락, 시작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봤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작. 하락하고 있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에서부터 추세선까지 하락을 나타내는 구간은 그러면 시작. 후퇴 국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점에서 추세선까지라고도 안 가르쳐주고 뭐라고 하냐면 하락 시작을 나타내는 구간을 뭐라고 한다. 시작. 후퇴 국면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봐요. 추세선부터 어디까지? 저점까지 찍었죠, 지금. 그죠? 이것은 어떻게 계속 떨어지는 거 맞죠, 여기?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해? 시작. 지속적인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락을 하는 구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하향 국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얄팍하게 공부하지 마라. 여기 회복, 상향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얘네들 앞에 있는 용어, 수식어를 정확히 머릿속에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학습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이거?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중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허를 찔리는 시험 출제에 우린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붙이느냐? 자, 잘 봐요. 우리가 이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쪽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경기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떨어지는 거니까 좋지 않아. 그럼 우리 전 시간에 제가 공급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가리켰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흔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지? 떨어져.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는 왜 비싸다고 그랬어요? 희귀하니까. 맞아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집값이 내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딱 갔더니, 알겠죠? 아이고, 미쳤어. 지금 집값 올라가는데 왜 내놔?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집을 어떻게 해야 돼? 내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놓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내놓던 집도 회수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누가 짱이야? 누가 갑을 관계에서 누가?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여기 매도자일까? 매수자일까? 왜 매도자일까? 팔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 돈이 있어. 그러면 잽싸게 그걸 뭐 해야 돼? 사야 돼. 뭘 벌려고? 돈 벌려고. 뭐 차익 어려운 얘기하면 안 돼. 다쳐 우리는. 알겠죠? 그냥 가볍게 돈 벌려고. 알겠죠? 내가 수준이 낮아서 가볍게 얘기해야 돼. 다시 뭘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러면 잽싸게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갔더니 내놓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집값 올라가면은 걷어들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사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 아이고, 왜 물건 안 나오지?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누가 갑이야? 사려는 사람 아니면 팔려는 사람?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누가? 매도자, 매수자. 그렇지. 매도자가 짱이야. 그래서 매도자를 우리는 주도자다. 이렇게.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주도 시장을 끄는 사람. 즉, 갑이야, 갑.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확장 국면에서의 짱은 누구야? 매도자야.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가격 떨어지면 아이고 사장님 나 1,000만 원 깎아주더라도 내 집 판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동 포맷이 안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누가 짱이야 이제?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다? 시작. 매수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 오케이. 여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하고서 들어가요. 자, 이때는 경기가 좋죠.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겠죠. 왜? 우리 왜 점포라든지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빈 점포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장사가 잘 되는데? 그죠?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점포고 거의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야? 임대문이야. 이해가요? 그럼 임대문이 프랜카드가 많이 휘날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뭐야?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봐요. 우리가 주택, 내가 월세를 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알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공실이 있을까? 없어. 왜? 다 잘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막 월세로 살고 전세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실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또 이때는 주택을 많이 지어. 건설업자들이 잘 될 때 짓지 이렇게 안 될 때 짓게 되면 사람이 안 사니까 그대로 집이 재고로 쌓이게 되면 도산당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 것은 뭐든지 잘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건축 수주량이라든지 건축량이라든지 항상 어느 때 많이 늘어난다? 확장 국면 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때는 공실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공실이는 비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없어. 근데 이때는 어때?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공실도 많고 건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그거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맞출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그 과거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게. 과거 사례 가격. 알겠죠?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틀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인데, 자, 한번 우리나라 말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알겠죠? 과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과거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례 가격이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거래가 된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례 가격, 과거 사례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크게 국면을 뭐하고 뭘로 나눴어요? 시작. 확장 국면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이 확장 국면서부터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잘 봐요, 이거. 자,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럼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이해가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뭐야, 이거 지금? 현재, 현재. 그럼 얘는 뭐가 돼, 자동으로? 과거.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 다시. 지금 우리가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뭐 하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야? 시점이 현재. 자, 그러면 이거는 과거죠?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자, 이거는 높은 데니까 상한가. 얘는 하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물어봐야지. 자, 잘 봐요. 확장 국면에서의 과거는 무슨 가야? 그렇지, 얘야, 얘. 여기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얘 지금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현재가 어디야? 현재가 어디 있어, 지금? 자, 이랬더니 현재가 어디야? 그랬더니 다른 그 학원에서 뭐라 그래? 거기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무슨 선이야, 이거 지금? 추세선이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막 이래, 어디야? 그랬더니 거기요.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러면 여기 추세선이야, 알겠죠? 추세선이야, 추세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현재가 여기잖아. 어? 그럼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죠. 그럼 물어볼게요. 회복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시작. 하한가가 되는 거. 얘는 그렇지. 이해 갔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축 국면에서 봐. 수축 국면. 수축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거 맞죠 지금? 지금 우리가 가격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죠? 그럼 지금 현재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아래야. 맞아요 이거? 그럼 여기는 현재. 그럼 얘가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현재죠? 그럼 얘는 뭐야? 과거지 과거. 과거와 현재를 구분 못하면 미워할 거야 진짜. 알겠지? 자 과거 현재 맞죠 이거? 그럼 물어봐야지. 자 얘는 높은 데 있잖아. 그러니까 얘 뭐야? 얘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수축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뭐야? 상한가야 하한가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후퇴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뭐야? 지금 현재잖아. 어? 현재죠 이거 지금. 어? 이거 떨어지고 있잖아. 맞죠 이거? 그럼 이건 뭐야? 상한가에서 내려온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것을 다 틀리고 나와. 미치겠어 아주. 하여튼 내 모의고사 볼 때 점수 볼 거야. 하여튼 자 아무튼 여기 봐요. 자 다시 여기 확장 국면에서는 계속 가격이 뭐해? 올라가. 화살풀이 뭐 헤맬 필요가 없어. 확장은 올라가는 거지. 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뭐야? 현재. 그러니까 여기 현재는 무슨 가야? 상한가.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과거를 물어봤잖아. 현재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과거를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왜? 과거 사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전부 다 현재 사례 가격을 찍고 나오면 안 돼. 그건 감정평가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과거 사례 가격을 꼭 찍고 나와야 돼.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럼 물어볼게요. 확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가 된다? 시작. 하한가가 되고 수축 국면에서는 이해 갔어요? 현재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현재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을 전부 다 오지선다형에다 집어넣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와. 이것만 딸랑 요것만 공부했던 얄팍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그 학교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틀어버리고 함정에 빠뜨린 게 주도시장하고 과거 사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그 두 문제 가지고 장난을 계속 쳤거든.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 박스 있어요 없어요? 그 박스에다가 뭐라고 써주냐 하면 주도시장하고 과거 사례 가격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묶음 표시하고 별표 2개. 알겠죠? 거기는 2개라고 하는 것은 더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해가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앞으로 공부할 때는 그림만 봐서는 아니고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저처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알겠죠? 잘 봐요. 자, 여기 어디라고 그랬다? 저점에서부터 추세선까지 상승 시작하는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회복 국면. 국면이라고 자꾸 연습해요. 알겠죠? 회복 국면. 그 다음에 추세선부터 정점까지의 지속적인 상승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한다? 시작. 상향 국면, 호황 국면. 이해가요? 그러면 저점서부터 추세선까지 하락하는데요. 어떤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락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추세선까지. 그 다음에 추세선부터 어디까지? 저점까지 계속 떨어지죠? 지속적인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향 국면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집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놓는 사람은 우리가 매도자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 갑질을 하는 갑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누가 갑이다? 매수자. 이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사례 가격을 공부할 때 확장 국면은 뭐하고 뭐가 있었다. 시작. 회복과 상향이죠. 그 회복과 상향은 과거에는 이렇게 하한이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하기 때문에 과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과거 사례 가격이니까. 맞죠 이거?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가가 되고 하한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축 국면에서는 어쨌어? 수축 국면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현재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과거를 물어봤으니까 과거는 무슨 가다. 시작. 상한가가 된다는 얘기. 이해가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자, 요 정도만 알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맞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파생적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잘 봐요.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 포함된다. OX.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볼 필요 없어. 여기 봐야 돼. 자, 지금 잘 봐요. 안정시장은 뭐 하는 거서부터 잠깐만 설명할게요. 안정시장은 경기의 변동이 없는 애야. 알겠어요? 다시 경기에 전혀 변화하지 않는 놈을 뭐라 한다. 시작. 안정시장이야. 그럼 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왜 그 상가들 중에 역세권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상가 있죠. 그거는 경기가 안 좋아도 가격에는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거리, 우리가 이렇게 사거리 있을 때 모퉁이에 있는 상가가 최고의 상가죠. 상가죠. 여기 뭐까지 들어가면? 지하철까지 들어가면 왔다죠, 이거. 그럼 여기 있는 상가 건물은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건 절대 안 떨어져.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죠, 이거? 이런 시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안정시장이야. 그럼 안정시장은 잘 들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 포함된다. OX. X지. 우리 지금 신나게 뭐 했어?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인데 안정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O. 어디 있어요? 그러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콧구녕 막아버릴 거야 아주. 다시. 자 여기.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분명히 얘기해놓고 순환 국면에 들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짧고 굵은 마디 보이시죠 지금? 자 아주 두 개를 그냥 막아버릴 거야 아주.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최근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틀린 얘기도 쓱 오지선당에 집어넣는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별표 2개. 특징에다가 알겠죠? 특징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알겠죠? 요 문제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 다 배웠어요. 후순환적이다 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자, 아까 제가 부동산은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때? 일반 경기보다 어때? 느려. 그래서 우리가 늦게 반응을 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후순환적이다.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 입에서 안 돌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야 돼. 다시 늦게 반응하는 것. 시작. 후순환적이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기와 진폭. 자, 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다. 시작. 시작되는서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주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도 자, 부동산 시장은 주기와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깊어. 알겠죠? 깊고 커. 그래서 일반 경기의 몇 배라고 그랬죠, 제가? 2배 정도가 크단 말이에요.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국지성이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자, 여기는 이 국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 국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국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자, 우리가 일반 경기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밀가루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마트에 어떻게 돼? 라면 가격이라든지 빵 가격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올라가. 맞아요? 이렇게 이 일반 경기는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반응이 돼.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그렇지 않아. 어떻게? 봐요.
강남의 집값이 지금 뭐 4천, 5천 가까이 돼요, 지금. 알겠죠? 막 걔네들은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뉴스에서 그 가격이 떨어졌대. 그 금리 올라가기 전에. 알겠죠? 물건이. 근데 그 다음 이틀 됐는데 그 다음날 강남의 가격이 집값이 소폭 올랐대. 그래서 얼마 올랐는 것 같더니 2억 올랐어. 우리 동네는 100만 원도 안 오르는데? 아무튼 아주 그거 쳐다보지를 못해요. 거기는 조그만 평수가 20평대 전세가 18억에서 20억이에요. 그 우리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열받아요. 자, 아무튼 자, 뭐 하다 그랬지?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국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의 극한대에서 움직여, 부동산은. 맞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강남의 집값이 2억 올랐잖아. 그랬다고 우리가 천안도 2억이 올랐나? 오르셨어요? 안 올랐죠? 올랐어요? 올랐으면 친하게 지내야 돼, 오늘. 끝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국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시장이 우리가 뭐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해 가셨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자, 아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서서히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자, 요 왼쪽, 여기는 오른쪽. 맞아요? 바란스가 안 맞죠, 지금? 경사가 이렇게 오른쪽에 확 가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시작. 우경사 비대칭. 요즘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또 좌경사 비대칭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불규칙적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우리가 지금 이론상으로는 회복 국면 상향 후퇴 하향이라고 했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불규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부동산 경기에도 거기다 동글뱅이 단기하고 장기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자, 단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기 순환과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순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우리 선생님 지금 이제 세법도 이제 조만간에 배우실 건데,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회계나 세법은 단기 그러면 1년 보통 이렇게 기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가고 하니까 회계는 세법의 개념에서는 1년이지만 부동산에서의 단기는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를 단기라고 보고 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면 안 돼. 이해가요? 세법 공부할 때는 단기다 그러면 몇 년? 1년. 알겠죠? 그리고 부동산 공부할 때는 단기다 그러면 몇 년? 5년 정도가 단기, 1년에서 5년 정도가. 그 다음에 장기다 그러면 몇 년? 10년 정도를 갔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장기라는 말을 쓴다는 게 우리가 과목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지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줘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측정 지표라고 하는 거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오지선다형에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 의외로 많이 틀리는 단원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설명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측정 지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서부터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에다가 뭘 보고서 투자를 하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또는 영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재무 분석 비율이라는 거를 따져봐서 대략 이 회사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투자론에서 좀 약간 그런 비슷한 거를 비율 분석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자, 마찬가지 이 측정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에 제일 밀접한 게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호경기 때는 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짓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던 거 한번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정 지표를 보셔야 돼. 이제 우리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소비자가 왔어. 하게 되면 가끔 이런 소비자들이 와요.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안도 넓잖아요. 그죠? 천안 동서 남북이 있는데 자, 무슨 우리가
무속 신앙인도 아니고 자 서적으로 투자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그 소비자한테 뭔가 타당성이 있는 뭔가 전문가다운, 우리는 전문가야 이제 앞으로 자격증을 따는 순간, 맞죠? 그래서 전문가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안의 A라는 동쪽에 있는 동에 지금 신축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왜 늘어날까? 뭔가 신도시라는 그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자 그쪽에 땅값이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 빨리 첫 차를 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왜 투자를 하는데 뭘 벌려고? 돈 벌려고.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 서쪽은 짓지도 않아. 아주 집이 오래됐어.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당연히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 동서 중에서 동쪽이 막 지금 신도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 투자하는데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측정 지표를 들이대고, 알겠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측정 지표는 다만 꼭 알아야 돼.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참고 자료로 봐야지. 알겠죠? 이거를 맹신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측정 지표에서는 단순한 그냥 분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수요량에 관련된 거와 하나는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통계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보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동네가 흐름이 좋고 나쁜 거를 빨리 보셔야 어떤 영업을 해야 되는지를 딱 반응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는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하실 때 앉아서 하는 그런 거는 이미 끝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소비자들이 똑똑하거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품을 팔면서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 부동산의 거래량을 알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측정 지표에서. 그 다음에 여기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량. 다시 무슨 양? 건축량. 건축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쪽 동네에 앞으로 개발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쪽에서 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정보 비용을 들여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땅을 미리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네 공무원들이 사실은 월급이 좀 작잖아요. 근데 한 방이 있잖아요. 뭔지 알죠? 더 이상 하면 다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등을 알아두는 것도 정말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측정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알겠죠? 시점은 우리가 시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미래, 또 현재, 또 과거. 알겠죠? 자, 우리가 시제는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현재, 과거.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미래를 갖다 미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선행지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지표? 선행지표. 먼저 선자예요. 알겠죠? 먼저 움직이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표, 그 다음에 거기 현재 움직이는 상황을 보는 것을 우리가 움직일 동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행지표예요. 자, 근데 우리 프린트에는 통행이라고 해놨죠? 죽일 놈이에요. 제가 오타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다 좀 고쳐줘요. 자, 다시 무슨 지표? 동행지표. 썼어요, 지금? 오케이, 동행지표.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는요, 뒤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행지표다라고 해요. 다시 무슨 지표? 후행지표. 나중에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제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잘 들어요. 시험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얘기를 안 쓰고 동행지표상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돼. 다시 선행지표는 무엇을 뜻하는 말? 미래. 동행지표는 현재. 후행지표는
과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에 길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표는 그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수주량을 보는 거예요. 수주량. 그래서 앞으로 이쪽 동네 미래에 자, 건축을 할 것인지 신고를 하고서 우리가 건물을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수주량, 알겠어요? 자, 다시 미래지표는 무슨 양? 수주량. 그 다음에 수주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그쪽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계획서를 올린 거죠, 지금. 그런데 계획을 했다고 해서 실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타의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로 현재 그 건물이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착공량이야. 착공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있어?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해 갔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진행형이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이해 갔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확실한 거죠, 이거. 이거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갔죠? 아무튼 수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쪽 동네에 건축 행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뭔가 낌새가 있죠. 투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이 정보에 민감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과거일 때는 뭐야? 과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양이야. 주택이 완성되어 있는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거나 모든 거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디에다가 많이 기울여야 돼? 소비자들하고 밀접하게 상담을 많이 하러 오게 되면 왜 우리의 목표는 복비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래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좋은 쪽으로 사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에 민감해야 돼? 미래나 현재 시점에 우리가 꼭 주의하셔야 된다.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 지표에서는 시점을 고려하여 알겠어요? 자,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시점을 뭐 해요? 고려한다는 얘기는 생각하라, 뭐 사료 있게 깊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게 뭐야? 투자에 선택을 하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갔나요, 이거?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측정 지표를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유형에 관련된 것만 보고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자, 유형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줘요. 자, 유형이란 얘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니? 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에다가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시험에서는 지금 아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알겠죠? 다 각계전투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배운 것을 오지선다형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요? 종합 세트로 그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유형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유형은 크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래는 1번과 2, 3, 4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을 져요. 원래가. 다시 1번과 뭐라고요? 2, 3, 4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을 져요. 경제학에서는.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순환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번은 뭐라고요? 순환국면. 아까 제가 순환국면은 크게 2개, 자세하게는 4개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후퇴, 하향, 후퇴 국면 이렇게 얘기했고 하향,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상향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방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회복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알겠죠? 거꾸로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땡땡 국면에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회복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알겠죠? 상한 가격이다. OX. 아까 뭐라 했지? 지금 우리 아까 했던 것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막상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잘 봐야 돼.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복 국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머릿속에 그려. 회복은 어디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을 물어봤죠. 그럼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 그럼 얘는 지금 현재는 어디야? 상, 현재?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무슨 가격이야? 하한가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상한가라고 그랬죠? O야, X야? 이런 것들이 턱턱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 유형에서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있는 국면은 무슨 국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무슨 국면? 회복 국면, 상승 시작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상향 국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면이라는 순환적 경기 변동을 물어본다는 거와 알겠죠? 나머지 2, 3, 4번은 뭐냐? 이제 계절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봐요. 계절적으로 경기 변동이 움직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가의 주택 있죠. 월세방들은 언제 공실이 많아요? 방학 때. 왜요? 집에 가니까. 이런 거는 계절적 현상인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계절적 경기 변동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걸 뭐라 한다? 계절적 경기 변동.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용평 스키장이야. 그럼 주변에 콘도가 많이 사람들이 꽉꽉 메어 차죠? 그런데 언제만 차? 겨울에만 차잖아. 이런 건 뭐야? 계절적 경기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럼 아까 순환 국면하고 얘하고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작위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무작위 경기 변동은 이런 것을 무작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부의 규제 있죠. 예를 들어서 앞전에 우리 파리 대책 나고 나서 움츠려졌잖아. 갑자기 팍. 요번에 또 금리가 0.25 올랐죠. 또 움츠려들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된다? 무작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정부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취득세가 인상이 됐다든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기 변동은 그럼 뭐라 한다? 무작위 경기 변동이야. 이해가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세적 에다 밑줄. 아까 제가 추세라고 하는 걸 뭐라고 가르쳤어요? 평균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맞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우리 학개론에서의 기초과정뿐만 아니라 중급에서도 마찬가지야. 단어를 모르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어. 이해를 모르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아. 우리나라 말인데도 해석을 못하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추세는 뭐라 그랬다? 평균적이야. 이해 갔죠? 그럼 평균적인 또 경기 변동이 뭐냐? 또 장기 경기 변동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삐죽이 튀어나오는 게 뭐야? 기둥이죠, 기둥. 맞아요? 그럼 이 기둥에다가 우리는 이제 그 건설 자재로 보면 철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철근.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지하철 공사 보면 이렇게 H빔자로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땅땅 받고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거 H빔하고 철근하고 누가 더 강해요? 얘가 더 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하는 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있죠.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명이라고 해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알겠죠? 살아 움직이는 거 뭐라 한다고요? 수명. 그럼 인간이 만든 거 있죠. 인간이 만든 거, 책상, 이런 교탁 이런 거 있죠. 마이크 이런 거 뭐야? 수명이라고 하면 안 돼. 내용 연수야. 인간한테 내용 연수를 하면 맞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 가끔가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잖아. 앉았다 이러면 아유 연식이 다 됐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해 가요 이거? 그게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수명이나 내용 연수는 같은 말인데 쓰임새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내용 연수는 인간이 만든 물건에 대한 수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법이나 회계나 세법에서 나중에 우리 이제 세법에서도 배워요. 알겠죠? 여기 보면 철근으로 집을 짓게 되면 알겠죠? 내용 연수는 30년을 잡아요. 그리고 HB는 아까도 제가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몇 년? 50년을 잡아요. 다르죠, 지금? 내용 연수가 다르죠? 그럼 물어볼게요. 철근은 30년이 지나고 나면 녹이 쓰고 어떻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30년마다 철근으로 건물을 지은 건물들은 30년에 한 번 정도는 뭐 해야 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주기가 몇 년 동안에 흐른 거야? 30년마다 장기적으로 흐른 거 맞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그럼 얘는 HB 몇 년마다 돌아? 그렇지. 50년마다 도는 게 뭐야? 장기적으로 도는 거 맞죠? 이것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추세적이라는 말도 또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듣고 보니 별로 내용이 아닌데, 그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예.